제20장 폭광성의 괴사 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폭광성의 괴사 3화. 이거는 대사잘한 자의 말을 듣다고 기겁했다. 바로 승천제와 정한검을 듣고 그는 미간이 고립하였는데 또 여기서 혈마율겁 이야기가 왜 나오나. 300년 전에 삼승산청문은 승천제라는 절대 무인의 문파였고 혈마혈란을 종식했던 전설의 무인, 그의 보검인 정한검은 일검필살이요 일검파천의 보병이 아닌가. 그렇다. 이거는 혈마혈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과거 300년 전에 지금의 혈마라고 불리는 인물이 아니라 정확한 이름은 천혜혈마 괴청청이란 자가 강우 무림사에 엄청난 혈겁을 일으켰는데 그는 막북, 세북이라는 지역에서 사냥과 벌목을 하는 몽고족의 인물이었고 연원을 알 수 없는 괴이한 무공의 소유자였다. 그는 낙타 엄씨뼈다귀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중원 무림의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그는 어린 청년 시기에 몽고와 중원의 국경 근처에 홀어머니와 객점을 운영하였으니 과거 중원인의 괄씨와 객점 주모인 어머니는 중원인 무리에게 비참하게 윤간당하고 죽게 된 일을 경험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병적으로 중원의 한족들을 싫어했다. 그는 전설에 의하면 후대 칸들의 아버지라는 설화도 있었다. 당시 중원에는 이름 날리는 정파 따위는 없었고 강호에는 문파들이 태동하는 시기였기에. 그런데 바로 막북과 인접한 내몽고와 절강성에는 바로 삼승산청문이라는 문파가 자리하고 있었으니 이들 문파의 연원 또한 신비한 문파였고 이 문파는 제세의 화문과 조금 연결고리가 있었다. 물론 이를 아는 이는 현세에는 없었으니 다만 이건의 고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절세기남이었던 승천제 진할룡은 당시 이 무지막지한 무공의 혈세자 천혜혈마 괴청청을 만나 사흘 밤낮을 대결하였고 단초차로 그의 일검으로 그의 머리끝에서 다리 사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양단하였으니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혈란을 종식한 자를 능력보다 신화화하지 않는가. 그의 보검은 강철검의 수준에도 미치지 않았지만 전설의 보검이 되었고 그의 그저 그런 무공은 신공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어 내려왔었으니 참 어떻게 된 것이 너희 마가들은 언제나 양아치처럼 강호인들이 무공하면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고 달려나올 것을 알고 또 신공 출연으로 꼬여낼 궁리를 하는 것이냐. 하긴 이런 구시대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순진한 정파 녀석들은 또 기어나올 것이고 이곳 팔마문이 낙양에 있고 분명 절강성에 있지 않은데 조만간 낙양의 팔마문이 삼승삼천문으로 만들어지겠군. 한이라면 소문이 나지 않을까. 대사자는 여러 향주를 노려보며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곳이 바로 삼승삼천문이 보물이 묻힌 장소로 소문을 낼 것이다. 물론 하옹문과 개방, 군가방 등이 그 소문을 잘 내줄 것이다. 아니 대사자, 하옹문이 우리의 작전에 소문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군가방이나 개방은 좀 왜 대향주 믿기지 않는 것이요? 팔마문은 대마교의 가신가문 중에 가장 호전적인 가신가문으로 우리는 대천마가의 명령에만 순복하오. 대천마가의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셨고 또한 대종사께서 이미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언지를 주셨소이다. 우리 마교는 예전의 마교가 아니오. 과거 성화교와 만이교, 백화교의 난민도 우리 마교의 권속 아래로 모였고 아직 남아있는 백화교는 잠시 후에 주원장에 의해 쫓기게 되어 우리 마교의 그늘에 들어오게 되어 있소. 이것 또한 대천마가의 대종사께서 말씀해 주셨소. 이제 교지를 내리오. 헉! 만마항복. 광명도래. 대향주와 5명의 향주는 갑자기 교지라는 말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소리가 멈추면 엎죽 엎드려 조아렸다. 대종사의 교지는 앞으로 이곳 팔마문을 아수라기기소의 승전지로 명하셨고 이에 대향주 이하 향주들 그리고 또 지원 세력이 내일 도착할 것인데 대향주의 명으로 이곳을 아수라기기소의 장소로 승화시키시오. 그리고 정파의 나부랭들 사파의 떨거지들 모두 이곳에서 수만 명이 사라지도록 성취하시오. 충충충. 만마항복. 광명도래. 드디어 무림대 파멸계의 시작이 이곳에서 펼쳐지겠군. 대향주의 눈에서 혈광이 퍼져나왔고 그 혈광은 매우 강렬하였다. 그 전에 팔마문에 떨거지들아 이거나 먹어라. 수슈수퐁. 갑자기 장내에 병력탄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고 병력탄이다. 모두 피해라. 향주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탄 위로 몸을 날려 덮었다. 마치 자신의 희생으로 동료들을 구하려 하는 살신성인의 모습이었다. 허허, 마교의 인물 중에도 이런 자가 있을까? 그러나 병력탄이라는 말에 대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각자 은폐 엄폐물로 사라졌고, 잠시 후에 병력탄으로 보였던 물건에 몸을 덮었던 인물에게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으며, 그리고 그자의 깔고 있는 배에서 심하게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연기는 대전을 덮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연기가 자욱했다. 엥? 연막탄. 대체 어떤 놈이냐? 감히 팔마문의 성지에 몸을 숨겼던 놈이 또 있더란 말이냐? 한동안 연기는 심하게 덮였으며 반각이 지나서 연기는 가라앉고 문과 창문을 열었는지 대전에는 이제 연기가 점점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서로 식별할 수 있었다. 헐, 어떤 고약한 놈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았군. 모두 괜찮은가? 네, 사형. 우리 사자들은 모두 괜찮습니다. 네, 대사자 저희 향주도 모두 괜찮습니다. 아, 대향주 무슨 일인가? 다름이 아니라 대사자께서 잡아오신 멍청하게 생긴 녀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그놈을 돕는 동료가 있었나 보군. 허허, 이를 어떻게 하실지. 대형주, 내가 봤을 때 이 녀석들이 그리 실력이 있는 인물들은 아니야. 그리고 이미 우리의 계획이 알려지더라도 군가방과 개방 또한 하우문이 소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자들의 소행이라도 다수의 정보가 이곳을 신공과 보검이 있는 장소로 기정사실이 될 것이란 말이오. 그러니 대양주는 일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오. 그리고 우리 사자들은 잠시 이곳을 돌아보고 정주로 복귀할 것이오. 우리가 이곳에서 도망한 쥐새끼들을 잡을 것이니 대양주는 오직 아수라기 기수만 신경 쓰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사자는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고 그의 두 눈은 매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